오늘은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백사원이 자신이 계획했다 말하던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작을 보지 않으셨다면 시청해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원과 희주는 결혼 3년 만에 비로소 신혼부부 같은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잠시나마 시청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죠. 납치범이 두 사람의 격까지 다가오며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희주의 병원에서 사원과 납치범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장면은 더욱 긴장감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는데요. 다 빼앗겠다는 납치범의 독백은 이후 펼쳐질 긴장감을 암시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홍희주에게 백사원은 자신이 준비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계획에는 홍희주는 없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 홍희주가 묻자 백사원은 때가 되면 전부 다 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사실 백사원이 준비한 계획의 모든 것은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와 과거에 얽힌 모든 비밀을 전부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백사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해당했던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백사원으로 살아가게 되기 이전에 진짜 백사원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백사원도 마찬가지로 실종 사건에 대해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일단 협박범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406의 휴대폰을 통해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내려 노력했는데요. 결국 박도재 행정관이 휴대폰을 역추적해서 위치를 알아냈다 말하고 주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진짜 백사원이 살던 장소였죠. 하지만 진짜 백사원은 그 장소가 아닌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며 쓸쓸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이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박두재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셈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시간에 맞춰 실종 사건에 대한 화면이 켜지면서 영상의 하단에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백사원 네가 죽였잖아 라는 글자가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박도재는 지금의 백사원을 과거 백사원이라고 착각해 이와 같은 계획을 벌였던 것이죠. 자신의 형제가 실종되었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박도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백사원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에 오히려 백사원은 기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퀴즈를 풀어달라 말하며 협박범이 자신을 협박하는 이유를 찾아달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백사원은 협박범이 자신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심규진은 자신의 진짜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방송에까지 나와서 언급을 했었지만 백장호가 진짜 백사원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을 때 신규진도 그 사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능한 범죄 심리학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신규진은 경찰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아들이 사이코패스인 것이 들통난다면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살인자를 낳은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물론 신규진의 반응을 보면 신규진은 백사원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백장호가 몰래 백사원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며 핑계를 댄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대타로 지금의 백사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는 사라진 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진짜 백사원이 나타난 이후로 신규진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다시 원래의 백사원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길 원해서였는데요. 사실 진짜 백사원이 뒤늦게 나타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사원은 과거 물에 빠진 이후에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이전의 기억들을 전부 잊은 채 살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백장호의 영상이 TV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기억을 서서히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지금의 백사원을 살해하려 협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심규진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규진과 박도재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신규진은 캐릭터 소개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협상 전문가로서 협상,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범죄 피해자 유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던 인물이 바로 박도재였습니다. 박도재는 자신과 같이 백사원에게 가족 중 누군가가 살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 복수를 하려고 힘을 썼고 그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심규진이었는데요. 심규진은 자신의 커리어를 이용해
백씨 가문이 저지른 여러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진짜 아들이 행한 범죄들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주한 낚시의 사장이 백사원 대변인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직접 만나길 원했는데요. 정상훈이 전하려 했던 말은 아마도 과거 살해당했던 진짜 백사원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때의 진실을 전해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꼭 만나려 했던 이유는 따로 있어 보였는데요. 그가 가게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가방을 클로즈업한 이유는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과 관련된 물품이 그 가방 안에 있는 듯 보여집니다. TV에 범인으로 나온 진짜 백사원을 보자마자 자신이 키워왔던 지금의 백사원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인지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백사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계획을 하고 있었다던 그 계획이 완성된 듯 보입니다. 정상훈과 만나면서 그 당시에 진짜 백사원이 벌였던 살인사건과 함께 백장호 총재가 자신의 손자를 죽이려 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백사원이 계획했던 것은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백장호의 음모로 인해 백사원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함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릴 듯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비밀을 밝히는데 일조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을 듯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백이웅의 개인 비서인 민독이인데요. 오랫동안 백씨 가문에서 일을 한 덕에 민독이는 백씨 가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을 제외하고 백사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민독이 한 명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초에 지금의 백사원을 데리러 간 장면에서도 당연히 그런 중요한 일은 민독이가 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백사원을 데리러 간 인물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죠. 그 비서 또한 백씨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살해당한 후 지금까지 그 이후의 장면에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백사원에게 백씨 가문의 비리를 알려주는 인물 중 한 명의 민독이도 포함되어 있을 듯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가족이 아니면서 백씨 가문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결국 구화 예고편에 나온 백사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며 집안의 비밀까지 폭로하는 듯합니다. 일부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기를 노리고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진짜 백사원이 벌였던 살인사건을 증명하는 방법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듯한데요. 그가 과거의 사건을 증명하는 방법은 낚시터에 벌어졌던 시신의 유골을 찾는 방법입니다. 백장호는 그 장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백사원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살해했을 때 그 시신을 가방에 넣어 낚시터에 그대로 유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집안의 비밀이 전부 폭로되며 백씨 집안은 무너질 듯 보이죠. 그리고 그가 폭로한 기자회견으로 인해 박도재도 자신이 쫓던 백사원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듯합니다.